이번에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직접 스튜디오 나오셨는데 저는 아니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직접 나오셨나 했더니 바로 앞에 JTBC 갔다가 가까워서 코앞이거든요. 건물이. 예. 뛰어오면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뛰어오셨습니까? 아, 늦었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셨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그 미사일 지침 개정 얘기하기 전에 일단 북한의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군에 계셨던 분으로서. 김일성,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김일성 때,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딜을 하는 어떤 협상의 조건, 그다음에 지렛대로 사용했는데, 카드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김정은 시기 때는 명백히 보면 생존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보유 그 자체를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를 딜을 해서 양보를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안보적 위협, 뭐 우려 이런 상황보다는 뭐 영구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겠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 억지력, 그 핵탄두는 보유하고 가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 그러면 뭐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인도 방식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존, 정권의 영과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위 서방 국가가 핵을 먼저 보유한 다음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는 과정을 보면 비슷했어요, 사실. 그렇죠. 못하게 하는데도 억지로 개발해 갔죠. 북한도 그 코스로 지난 한 15년, 20년간 걸어왔고 이제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들은 선언했고 헌법에까지 지금 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라고 사실 인정하는 기사나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 뭐 서방에서 보면 핵 보유국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자,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다. 핵 보유국이 됐다. 그리고 협상이라기보다는 한판 대결이죠. 어쩌면 이게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단순히 협상이라는 딜을 하기 위한 어떤 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렛대 이상으로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얘기하면 항상 중국 얘기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묘한 시점에 이걸 발사했습니다. 굳이 꼭 이때 했어야 하는가 하면 굳이 꼭 이때 했어야 하는 북한의 이유가 있겠거니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근데 열병식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치렀어요. 예. 뭐 36년 만에 어떻게 했다느니 천안문 아닌 곳에서 했다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대대적인 열병식을 했는데 그 직전에 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새벽에 왜 이랬을까? 이유 없이 하진 않으니까 북한은 보통 이런 일을. 뭐 저는 이번에 발사 자체가 중국의 열병식 하고 이제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뭐 그 전날이 7월 27일 날이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뭐 승전 기념일, 우리가 정전협정 체결일이죠. 그러면 그 딱 중간에 쏜 건데 어떠한 더 특정한 사건이나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 이거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7월 4일 날 보여준 것에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ICBM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발표는 북한에서도 ICBM 맞는 사거리대를 분명히 보여줘라. 라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갔죠. 더 높이 올라갔고 이게 뭐 지난번하고 다르게 뭐 제가 생각을 해도 한 만 정도 날아가니까 완전히 이번에는 뭐 누가 ICBM이 맞냐의 어떤 그런 논란이 안 일으키는 사거리를 보여준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북한이 명분도 없이 또 국제사회의 어떤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은 자기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꼭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크게 딴지 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사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결 양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 찬스에 쏘면은 중국이 압박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판단. 예, 그리고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이번에 그 하원에서 그 북한 제재 법안을 나올 때도 이게 북한 제재 법안이라기보다는 러시아, 이란, 북한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큰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서 푸틴이 막 화를 내고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국제적 여건이 자기네들 그닥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명분적 측면에서 지금 시기에 한번 해주는 것이 이것이 아주 뭐 좋은 것이죠. 예.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 이미 핵을 보유했고 이건 ICBM급이 맞아. 그리고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 쪽 사이드에 조용히 서줄 것 같은데 뭐 이런 판단이 섰다. 예. 편은 안 해도 또 딴짓만 한 거면 되거든요. 그게 편이죠 뭐. 하여튼 그런 판단에서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북핵 얘기만 나오면 사드 얘기로 하는데 사드 얘기를 항상 논의가 넘어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북핵을 사드로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ICBM도 사드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이번에 그 ICBM을 쏘자마자 우리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사드의 내기를 이제 임시에 찬다는 말이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사드 얘기 나오고요. 예, 군사 기술 쪽으로 봤을 때 이 화성 14하고 사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에서조차도 이 ICBM은 사드로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매뉴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드 이 화성 14호를 가지고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 사드에 대한 뭐 훈련을 한다 이런 것 자체는 순수하게 보면 군사적으로는 이제 모순이죠,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군사 기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뭐 정치적으로는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한미 동맹 차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우리의 자율적 억제력을 확장하려는 어떤 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미사일 같은 경우에 우리와 우리와 북한의 미사일 전력차는 이미 뭐 80년대, 90년대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까마득히 그러니까 우리는 왜 ICBM 못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술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술보다는 이제 어떠한 그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참 기분이 나빠요. 지침. 예. 미국의 지침 때문에 개발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거부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북한은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를 지침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통상 지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협정 이야기했는데 전혀 협정도 아니고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율적으로 선언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율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자율규제 형식이라고. 자율지침. 자율지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전혀 압력이라고 표현하기 어떤 미국과 협의가 없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압력이죠, 그게. 미국과 엄청난 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딱 문구가 만들어지고 되는 것인데 그러나 발표하는 형식은 전혀 미국은 빠지고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미사일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적 측면에서의 어떤 자유규제 형식을 갖고 있고 또 법적으로 규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법적인 지침도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북한은 90년대 이미 90년대 초반에 막 1,800, 2,000km 가까이 날리는데 그렇죠. 예. 우리는 180km 날리고 지금 10,000km 날린다는 상황에서 우리는 800km가 한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작에 개발했겠죠. 냅뒀으면은 진작에. 그런데 이 소위 지침, 자율지침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것이고 이 기회에 거기 앞에 싣는 탄두의 무게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너무 파괴력이 큰 건 못하게 하고 멀리도 못 날아가게 하고 이게 미국의 지침 아닙니까? 지침. 예. 명분상으로는 우리끼리 지침인데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미사일 능력을 계속 전력을 보강해야 되는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때까지 정치적으로 물속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물속이요? 제가 해군입니다. 그렇죠. 해군 출신이죠. 예. 좀 군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주적인 어떤 억제력 차원에서 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쭉 보면 70년대 말에 79년도에 백곰 사업을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몰래 했습니다. 해서 몰래 한 거죠. 사실 이제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몰래 해서 이걸 성공해서 미국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것을 사실은 못하게 한 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침이 된 겁니다. 이때는 뭐 지침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서한으로 좀 이렇게 보내서 하겠고 그것이 이제 90년대에 이루어서 이런 사안이 이제 합의 사안이죠. 지침 사안이 가서 이것이 180km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말에 북한이 이제 대포동을 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렸죠. 300km. 사실은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고 있어서 이제 그것이 2001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1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개정을 할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500km까지 해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요구를 했었죠. 500km 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내부적으로 500km 미사일을 벌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딜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1차 개정에서는 300km, 300km까지. 300km면요. 서울 그 휴전선에서 쏴도 한경도까지 날아가지도 않아요. 한경북도는. 북한 전역이 커버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이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거의 한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미사일 기지가 평양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북한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오다가 2012년에 이제 2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1000km 요구를 했는데 800km를 됐고. 왜냐하면 제주도로부터 북한 끝까지 쏠 수 있어야 한다. 아니요, 제주도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남쪽 끝단부터 이제 해서 보면 신우주부터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800km만 끊었느냐라고 이제 보면 아마 이제 중국의 겁니다. 아마 우리 쪽에서 이 베이징까지 거리가 한 950km 정도 되기 때문에 1000km가 그 어떤 주변국의 어떤 오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게 미국이 항상 명분이었죠. 명분이었죠, 사실은요. 중국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10,000km 날아가는데요. 우리 이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못하게 하더니 자기들은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한국에다 배치해가지고. 이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율적인 규제 형식, 그러니까 뭐 법적인 것이 없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확산, 그러니까 이런 무기 체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이 대신 자기들 무기를 사라. 그렇죠. 그렇죠. 니네가 개발하지 말고 기술력은 있지만 개발하지 말고 왜냐하면 중국 자극하니까 우리 거 사 그냥. 우리가 봐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겨진 모습은 그거죠. 사실은요. 자신들의 무기에 관련된 가장 컸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비확산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비확산에 대한 것을 너희는 지켜주면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라고 우리 명분을 팔아주고 팔아주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사실은요. 기본 구도가 여기인데요. 자, 이 주제는 저희가 이제 잠깐 맛배기를 했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인사 정도 나오신 거고 더군다나 JTBC를 가시는 바람에 시간이 왕창 줄었고요. 알렸으면 좀 길게 나눴을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또 모실까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북핵 얘기만 나오면 사드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사드는 북핵을 막을 수도 없는데 ICBM 막을 수도 없는데 사드 얘기만 하잖아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 진짜 얘기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어쨌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개정 그러니까 협정이 아니고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중국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사드 갖다 놓고 이거 걱정할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를 갖다 놓고 이거 걱정할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국이 70년대 내와서 해온 명분이었어요.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중국을 자극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찌르고 있으면서. 사드 논의에서 북핵 문제에서 사드 논의 계속 말씀하셨지만 논의를 우리가 좀 그러니까 오히려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조금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러니까 북핵과 사드를 이거로 놓고 보지 마라. 그렇죠. 별개의 논의가 얼마든지 있다. 그 얘기를 좀 시작해 봤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앞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먼저 와주십시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발사 자체가 중국의 열병식 하고 이제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 전날이 7월 27일 날이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뭐 승전 기념일, 우리가 정전협정 체결일이죠. 그러면 그 딱 중간에 선 건데 어떠한 더 특정한 사건이나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 이거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7월 4일 날 보여준 것에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ICBM이 맞냐 아니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발표는 북한에서도 ICBM 맞는 사거리대를 분명히 보여줘라. 라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갔죠. 더 높이 올라갔고 이게 뭐 지난번하고 다르게 뭐 제가 생각을 해도 한 만 정도 날아가니까 완전히 이번에는 뭐 누가 ICBM이 맞냐에 어떤 그런 논란이 안 일으키는 사거리를 보여준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여건이라는 것, 주변 환경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북한이 명분도 없이 또 국제사회의 어떤 주변 여건이 좋지. 이번에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직접 스튜디오 나오셨는데 저는 아니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직접 나오셨나 했더니 바로 앞에 JTBC 갔다가 가까워서 코앞이거든요. 건물이. 예. 뛰어오면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뛰어오셨습니까? 아, 늦었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오셨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그 미사일 지침 개정 얘기하기 전에 일단 북한의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군에 계셨던 분으로서. 김일성,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김일성 때,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딜을 하는 어떤 협상의 조건, 그다음에 지렛대로 사용했는데, 뭐 카드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김정은 시기 때는 명백히 보면 생존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보유 그 자체를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자,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다. 핵 보유국이 됐다. 그리고 뭐 협상이라기보다는 한판 대결이죠. 어쩌면 이게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단순히 협상이라는 딜을 하기 위한 어떤 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렛대 이상으로 예,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얘기하면 항상 중국 얘기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묘한 시점에 이걸 발사했습니다. 굳이 꼭 이때 했어야 하는가 하면 굳이 꼭 이때 했어야 하는 북한의 이유가 있겠거니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근데 열병식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치렀어요. 예. 뭐 36년 만에 어떻게 했다느니 천안문 아닌 곳에서 했다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대대적인 열병식을 했는데 그 직전에 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새벽에. 왜 이랬을까? 이유 없이 하진 않으니까 북한은 보통 이런 일을. 뭐 저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은 자기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꼭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크게 딴지 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사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결 양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 찬스에 쏘면은 중국이 압박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판단. 예. 그리고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이번에 그 하원에서 그 북한 제재 법안을 나올 때도 이게 북한 제재 법안이라기보다는 러시아, 이란, 북한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큰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서 푸틴이 막 화를 내고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국제적 여건이 자기네들 그닥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명분적 측면에서 지금 시기에 한번 해주는 것이 이것이 아주 뭐 좋은 것이죠. 예.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 이미 핵을 보유했고 이건 ICBM급이 맞아. 그리고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뭐 이거를 딜을 해서 양보를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안보적 위협, 뭐 우려 이런 상황보다는 뭐 영구적으로 보유국이 되겠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 억지력, 그 핵탄두는 보유하고 가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 그러면 뭐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인도 방식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존, 정권의 영과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위 서방 국가가 핵을 먼저 보유한 다음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는 과정을 보면 비슷했어요, 사실. 못하게 하는데도 억지로 개발해 갔죠. 북한도 그 코스로 지난 한 15년, 20년간 걸어왔고 이제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들은 선언했고 헌법에까지 지금 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라고 사실 인정하는 기사나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 뭐 서방에서 보면 핵 보유국을 인정해